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알려드립니다.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수업에서만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우리가 오늘 뭘 할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두 번째 차시로서 강의인데요. 자, 첫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질문 및 정리를 잠깐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별의 진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데 이해를 안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요거 정리하는 김에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양계 형성. 오늘 요거 새로 배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및 Q&A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별의 진화와 그 원소 생성 과정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들어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양자역학도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관련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복잡한 부분이라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 정리하는 김에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 쭉 한번 같이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연습장이나 아니면 지난번 노트 준비했잖아요. 노트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학습지에 보면 정리하기란이 있을 거예요. 정리하기. 군데군데 비워놨죠. 거기다가 쓰셔도 되는데 그거 원래 목적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나중에 한번 확인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쓰라고 놔둔 건데 뭐 처음에 익숙치 않으면 선생님이 뭐 써주는 거 한번 써가면서 요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구나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라고 공간을 놔둔 거고요. 나중에 혹시나 연말에는 그거 한번 선생님이 쓱 이렇게 보면서 그거 생기부에 얘네들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코멘트를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써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할 내용 첫 번째. 자,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뭐 배웠었죠? 우리가 정상우주론과 그 다음 뭐 빅뱅 우주론 봤었잖아요. 자, 그럼 이거 떠오르면 둘 다 공통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둘 다 인정합니다. 다만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자, 뭐 온도, 밀도, 그 뭐 있어? 질량이 있죠. 한 글자씩만 쓸게요. 자, 정상우주론 온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했습니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자들 온도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밀도는요. 정상우주론자들 일정하고요. 자, 빅뱅 우주론자들 밀도 뭐 하는 거? 감소한다 그랬거든. 질량 얘 뭐 하는 거? 증가한다 그랬죠. 얘 뭐 하는 거? 질량 일정하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요렇게 우주 공간의 크기라고 봅시다. 우주 공간이 그 뭐 할 때 이렇게 팽창할 때 맨 안에 있던 요 점들을 지난번에 은하한다 그랬죠. 그러면 빅뱅 우주론자들은 은하와 은하 사이 간격이 멀어지면서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즉 안에 있는 은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질량 뭐 하는 거? 일정. 그럼 질량은 일정해. 부피는 증가해. 그러면 뭐가 밀도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하면서 뭐 하는 거? 밖으로 일을 해준다 그랬죠. 즉 에너지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뭐 하더라? 하강하더라.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온도 하강 이렇게 설명하는 반면에 자, 색깔 다르게 표시할게요. 자, 정상우주론자들 경우에는 자,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다시 뭐가 생겨? 이렇게 은하가 생겨서 처음과 같이 은하와 은하 사이 간격이 뭐하게? 일정하게 뭔가 와서 뭐하더라? 이렇게 메꾸다라는 얘기입니다. 메꾼다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것들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우주의 공간이 늘어난다라고 선생님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부피가 늘어난 것도 아니야. 줄어든 것도 아니야. 그럼 온도 뭐해? 일정해. 그럼 지가 부피가 늘어나는 것만큼 질량도 늘어나주니까 밀도 뭐해? 일정해. 요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요거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봤었습니까? 여러분. 입자 얘기했었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봤었는데요.
자,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울 때 큰 물질에서부터 역으로 쪼개갔죠. 작은 입자로 갔던 반면에 우리는 빅뱅을 배웠으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입자들이 뭐 하는 거? 커지는 과정을 설명을 했잖아요. 입자가 커지는 과정을 설명했죠. 그죠? 자, 그러면 빅뱅 다음에 온 입자는 뭡니까? 무슨 입자가 먼저 생깁니까? 기본 입자. 기본 입자 두 종류 있었죠. 뭐? 쿼크. 뭐? 렙톤. 자, 그런데 쿼크는 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업 쿼크, 다운 쿼크만 알면 된다 그랬고 렙톤은 누구만? 전자만 알면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 기본 입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뭉치기 시작한다고요? 쿼크. 쿼크가 속도가 좀 더 빨리 줄었죠. 그래서 쿼크가 결합해서 뭘 만들어? 양성자. 누굴 또 만들어? 중성자. 만들죠? 자, 양성자는 뭐?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몇 개? 1개.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 썼네요. 자, 지울게요. 이거 아닙니다. 몇 개? 1개. 1개. 그럼 중성자는요? 업 몇 개입니까? 1개죠? 다운 몇 개입니까? 2개죠? 얘들 개수 차이 때문에 양성자, 즉 얘 플러스 1 전하량 띄게 되고 얘 뭐 하는 거? 전하량 0. 요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되다가 자, 그럼 원자핵이 다음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원자핵이 생성. 누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그런데 주의할 건 이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누가 만들어진 겁니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엄밀히 얘기해서 이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의 핵이야? 헬륨 원자핵이죠. 왜? 양성자 2개, 몇 개? 중성자 2개. 이렇게 결합해서 원자핵이 된 거니까요. 그죠?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럼 원자핵에서 누가 와서 붙으면 돼? 전자가 와서 붙으면 뭐가 돼? 원자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요 얘기 하다가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었죠. 어디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내용 나왔었고요. 또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개수비입니다. 이거. 자, 몇 대면? 7대1로 픽스, 즉 고정되는 게 있죠. 빅뱅 후 약 몇 시간이 얼마? 3분 지났을 때 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같다가 자, 누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계속 뭐 하더라? 넘어온다 그랬죠?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나 뭐는 넘어갈 수 없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건 안 되더라. 그걸 뭐로 설명했죠? 우리가? 기억납니까? 식 설명했죠? E 꼴 델타 MC 스퀘어 이 식 설명했죠? MC 제곱 이 식. 즉 뭐가 되냐면 양성자가 질량이 크더라. 중성자의 질량이 크더라. 양성자가 질량이 살짝 크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 양성자 아니죠? 편집.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뭔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냐면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 기억납니까? 몇 대면? 7대1. 빅뱅 후 약 몇 분? 3분. 기억납니까? 요거. 그러면 자,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같다가 누가 더 많아진다고? 양성자가 많아진다 그랬는데 즉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넘어오는 거 허용돼? 안 돼? 허용돼.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넘어가는 거 허용돼? 안 돼? 안 돼. 요거 얘기했었죠. 요거와 관련된 식이 있었죠. E 이꼴 델타 MC 스퀘어. 요거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그죠? 왜? 양성자가 무거워? 중성자가 무거워? 중성자가 살짝 무겁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질량이 뭐해? 줄어들죠. 지가 갖고 있는 거 내놓는 거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뭐 누가 뭘 안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쓰는 거 누가 뭘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지가 뭐 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방출 내놓는단 말이에요. 즉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너무나 쉬워. 하지만 뭐가 되냐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넘어오는 거 질량이 뭐 해야 돼? 늘어나야 되는 거죠. 왜? 무거우니까 중성자가. 그럼 밖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삥 뜯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자, 에너지를 뭐 해야 되냐면 가져와야 되니까 이 에너지를
얘 방출이란 뜻입니다. 방출. 얘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데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삥 뜯어오는 거, 즉 가져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남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야. 뭐 설득하든 뭐하든 그래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즉 요 과정은 쉽게 일어났지만 요 과정이 안 일어나서 3분쯤 되면 양성자가 7배 많아지게 되는 요거 설명했었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수소와 헬륨 원자액이 몇 대면 질량이 3대 1이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 빅뱅 증거까지도 여기서 파생돼서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떠오릅니까? 선생님 그림 그려서 막 개수비도 쓰고 질량비도 쓰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얘는 뭐다? 질량비다 라는 부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요거 키포인트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 여기죠.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되는 과정에서 즉 렙톤 중에 하나인 전자가 결합하는 와중에 자 누가 하나 탈출합니다. 누가 탈출합니까? 빛이 탈출을 합니다. 빛이 탈출하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 이전에는 전자가 워낙 잽싸게 빠리빠리 움직이니까 빛의 경로를 뭐 하더라? 방해하다가 얘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즉 뭐가 되냐면 이동 통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빛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빛이 우주 공간으로 사방으로 퍼지면서 뭐가 나오더라? 빛이 온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더라. 그때 나온 빛을 뭐라 하더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더라. 얘 빛 이름이었습니다. 복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의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붙였던 거죠. 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 생성 과정 싹 다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빅뱅 우주론 증거도 같이 봤죠. 첫 번째 뭐다? 빅뱅 우주론 증거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얼마다? 3대 1이다. 비율입니다. 질량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증거다. 두 가지를 봤죠. 그죠? 아, 글씨가 안 좋아지네. 점점점. 그죠? 알아볼 수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독성이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렇죠. 그죠? 요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즉, 뭐 하는 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과학은. 그 증명으로 썼던 게 뭐더라? 스펙트럼이더라. 라고 하면서 뒤에 스펙트럼 갖다 놨었죠. 스펙트럼 중에서도 연속 스펙트럼 잘 안 쓸 거고요. 얘는 뭐 고온의 물질이 내놓는 건데 이걸 뭐 원소 종류 알아내는 거 뭐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 스펙트럼 썼는데 선 스펙트럼도 뭐 하는 거? 흡수선 스펙트럼 있었고 뭐 있었지? 방출선 스펙트럼 있었죠. 그죠? 선이 나타나는 위치, 개수, 그 다음에 굵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그래서 원소의 지문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얘기까지 했죠. 요게 뭐가 되냐면 지지난 시간까지 즉 2차시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넘어가기 전에 배경 조금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뭘 설명해야 되냐면 자, 빅뱅을 통해서 원소가 만들어진 거, 즉 원자가 만들어진 거 누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지죠. 그죠? 왜? 수소는 양성자가 핵이 만들어진 거니까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 핵.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갖고 원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다가 뭐만 와서 붙은 거야? 전자 얘는 1개 와서 붙었고요. 얘는 전자 몇 개? 2개 와서 붙어서 원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구를 구성하는 것에 수소 헬륨이 아니라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왔냐? 이게 계속 빅뱅 우주론자들이 공격당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누가 호일이 별에서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를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요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려고?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요거 관련 질문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쓰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별들은 똑같이 거쳐야 되는 게 있죠. 뭔 단계를 거쳐야? 성운은 거쳐야 된다 그랬어.
성운은 뭐 하는 거? 별이 될 구름이라 그랬죠. 자, 그럼 성운에서요. 자, 뭐가 되는데? 원시 별이 되는데요. 아무 성운에서나 별 탄생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모든 성운에서 별이 탄생했다 그러면 더 많을 텐데. 자, 조건 붙었지. 자, 밀도는 뭐 하고요? 즉 성간 물질들이 모인 게 성운인데 밀도는 커야 되죠. 즉 물질이 뭐 해야 돼? 많아야 되고요. 온도는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낮은 거. 그래야 이 물질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여기 온도 높으면 성간물질, 즉 성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도 낮아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 다르다고 쌤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원시별이 되는데 여기 중에서 즉 성운에서도 물질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작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큰 게, 즉 밀도가 큰 게 작은 데로 끌려가요. 작은 게 큰 데로 끌려와요. 작은 게 큰 쪽으로 끌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 뭐 하는 거? 이 큰 부분이 중심이 되면서 밖에 있는 녀석들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사이즈가 뭐 하더라? 커지더라. 그 와중에 이 작은 것들이 살짝 와서 붙는 게 아니라 툭툭툭 끌려오면서 붙다 보니까 뭐 하더라? 회전하더라. 즉 가운데 뭐가 물질이 모이면서 주변부가 뭐 하더라? 이렇게 회전하더라. 설명했죠. 그러면서 요게 계속 밖에 있는 것까지 뭐 하더라? 같이 데리고 돌더라. 즉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요렇게 돌면서 형성되는데 물질이 여기 모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부피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부피가 줄죠. 왜? 끌어당기니까 밖에 있는 걸. 그럼 부피가 줄어들면 따라오는 거 뭐? 온도 뭐 하더라?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주변부보다 중심부가 많이 잡아 당겨서 즉 질량이 크잖아요. 중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중심부가.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켈빈이라고 하는 거 들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요 온도가 되면 특정 온도가 넘어서게 되면 중심부에서 가능해지는 게 생기죠. 뭐? 수소핵 융합 반응. 그럼 별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주계열성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게 별이 어떤 단계에 있는 거다? 이 주계열 단계에 있는 거였죠. 주계열 단계.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 재료로 쓰는 원소들을 이름을 붙였잖아요. 수소핵 융합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주변에는요? 주변에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즉 가운데 부분은 온도가 중력 수축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고요. 바깥쪽은요. 이렇게 별에서 바깥쪽이 있습니다. 얘도 갖고 있어요. 중심부만 덜렁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바깥쪽은 온도가 높아 낮아? 온도가 낮아요. 뭐 하기에? 핵융합 반응하기에. 그래서 중심부에서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와중에 자 별의 크기는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해. 자 요거 설명하면서 있던 게 있죠. 자 뭐 했냐면 아까 원시별에서도 부피가 줄어드는 수축 얘기했잖아요. 수축. 이걸 유식하게 무슨 수축? 중력 수축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얘도 중력 수축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가운데 무거운 게 모여있으니까 밖에 있는 거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력 수축이 있고요. 반면에 얘가 뭘 하게 되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하게 되니까 빛과 열을 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거?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팽창하려고 하는 힘을 우린 유식하게 뭐라 그랬어? 내부 압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러면 크기가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중력과, 즉 중력에 의한 수축과 내부 압력에 의한 뭐가? 팽창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별의 사이즈가 뭐하더라?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니까 그래서 별이 여기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더라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모든 별들은 성운 거치고요. 다 거칩니다. 성운, 재료. 그 다음 뭐? 원시별 거칩니다. 원시별에서 뭐가 가? 주계열성가. 별, 요 단계. 거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계열 단계에서 주로 많은 일생을 보내는데 질량이 큰 별하고 작은 별 중에 누가 여기 주계열 단계를 오래 버틴다 그랬습니까? 큰 별, 작은 별. 작은 별이라고 했죠. 얘가 오래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질량이 큰 별보다는 작은 별이 얘가 오랜 시간 머무르는데 그 이유는 얘는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급격하게 확 태워버리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서서히 태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짧고 굵게 해서 연료를 확 써버리는 거고 얘는 연료를 뭐 하는 거야? 서서히 태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버티더라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있는 수소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얘가 뭐 한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죠? 바닥이 나면 더 이상 주계열 단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게 일어나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냐고 봤더니 자 질량이 작은 별의 경우에는 위에 코스로 쓸게요. 위로. 큰 별은 뭐 하는 거? 아래로 쓸게요. 이 크다 작다는 의미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면 질량이 작은 별. 그것의 10배 이상 넘어가면 큰 별 이렇게 지난번에 나눈다 그랬죠. 자, 그럼 작은 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주계열 단계를 벗어난 작은 별들은요. 자, 부피가 뭐 한다고? 부풀어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적색 거성이 된다 그랬죠. 클거자의 별성자, 적색 거성. 그 이유를 쓰자면 자, 여기 수소액 융합 반응이 있었잖아요. 수소액 융합 반응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중심부는 뭐해? 쭈그러들죠. 내부 압력 없는 거니까 지금 내부 압력 없어졌죠. 왜? 수소 핵융합 반응 안 하니까 끝났거든요. 반면에 자 반면에 여기 중심부에 있는 바깥쪽 있잖아요. 요거 바깥쪽 물질 있잖아요. 여기를 따지면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부분들. 자 여기 부분들은 처음에 주계열 단계에서 주계열 단계 초반부에 시작할 때보다 온도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온도 올라갔죠. 왜?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에 있던 고온의 물체 옆에 있는 애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중심부의 바깥에 있는 요 부분 있죠. 바깥 부분입니다. 중심부 밖에 있는 부분. 이 바깥층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가 가능해져? 얘도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온도 올라갔거든요. 원래 온도가 낮아서 못하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얘 수소핵 융합 반응 바깥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안쪽에 있는 녀석들을 또 볼게요.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대요. 온도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럼 온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소핵 융합 반응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융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헬륨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안쪽은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중심부의 바깥층에서는 뭐가 일어나?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바깥층에 지금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할 거잖아요.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 부피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중심부 바깥쪽에 있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한 열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니까 자기보다 많게는 몇 배, 100배에서 1000배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별이 되어버린다. 부피 팽창했으니까. 그런데 부피가 팽창하다 보면 얘가 온도가 뭐 하는 거야? 부피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 껍데기 부분이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와서 부피가 팽창하다 보니까 다시 뭐가 돼? 온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별이 빨간색이 되죠. 온도가 낮은 별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영상 자료에서 아마 설명을 하긴 했을 텐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적색 거성이 일어날 때 즉 바깥쪽은 계속 바깥쪽에 팽창하고 있고 중심부는 헬륨핵 융합 반응 때문에 열이 발생하다가 그것조차 끝나면 얘 뭐밖에 안 남아? 수축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중력 수축은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안개 쓰시어요. 뭐 핵융합 반응이 있으면 팽창하는 힘이 있지만 없다는 얘기는 팽창하는 힘이 없거든요. 그럼 적색 거성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중심부는 수축하려고 하고 바깥쪽은 뭐 하려고 해? 팽창하려고 해.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바깥쪽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빠이빠이 해야 되죠. 오케이 바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날아가게 되니까 바깥쪽은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 뭐? 행성상 성운. 즉 행성에 꼬라지를 한 성운, 즉 성간물질이 모인 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중심부가 뭐가 된다고? 백색 외성, 백색의 왜소한 별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행성상 성운을 날려버리고
백색 외성은 지가 핵융합 반응하던 그 열 남았을 거잖아요. 그 열 때문에 서서히 아주 빛을 약하게 내는 상태로 10억 년, 20억 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태양의 최후는 요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럼 밖으로 날아간 행성상 성우는 다시 뭐 하는 거? 요렇게 돌아오죠. 뭐 또 다른 별에 뭐가 되더라? 재료가 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설명할게요. 자, 그럼 적색 거성에서 안에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큰 별은 똑같습니다. 자, 질량이 작은 별인 경우 헬륨의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면 얘는 멈췄거든요.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은 더 뭐 할 수 있다? 수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온도 더 뭐해? 올라갔을 거거든요. 얘보다는 더 높은 온도로 중심부가 올라가니까 헬륨의 융합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 탄소의 융합 반응. 그 다음에 그 더 무거운 거 점차 더 일어나서, 즉 중간에 중심부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더 일어나게 돼서 중심부에 뭐가 만들어질 때까지?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되게 되는 거죠. 지속되게 됩니다. 즉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이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누구? 탄소와 산소까지였다면 얘는 수소에서 헬륨 원자, 여기 시작했죠. 중심부에 수소를 거쳐 헬륨에서 시작했으면 헬륨에서 탄소, 산소에 거치지 않고 실리콘, 마그네슘, 실리콘은 Si, 규소 얘기하는 겁니다. 규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쭉쭉쭉쭉 거쳐서 뭐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죠. 이게 뭐더라? 초거성 단계라 그랬죠. 초거성. 이 별을 초거성. 거성은 거성인데 앞에 초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슈퍼거든요. 슈퍼 자이언트 스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뭐하더라? 더 큰 별이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색깔 써요? 안 써요? 셈 안 썼죠. 물론 적색 초거성도 있긴 있는데요. 안 쓰는 이유가 그 청색 초거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안 썼습니다. 얘는 적색이 되는 게 확실하지만 여기는 안 씁니다. 자, 그럼 초거성이 됐고요. 그럼 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얘도 뭘 할 수 없다?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 안 되더라. 그럼 끝입니다. 자, 그럼 중심부에 얘도 뭐만 남아? 팽창하려는 힘이 있어 없어? 없죠. 쭈그러들려는 뭐만 있어? 수축하죠. 근데 얘는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줄어든 속도가 뭐에? 백색 외성 되는 것보다 너무나 빠른 거예요. 순식간에 훅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부피가 크던 게 작은 걸로 쭈그러들게 되면 얘 뭐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거든. 그래서 빵 하고 터지는데 그게 뭐더라? 초신성 폭발이더라.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초신성 폭발. 요거 얘기했었죠. 초신성 폭발. 슈퍼노바. 그죠? 빵 하고 터지니까 이 거대한 폭발에 의한 에너지에서 철보다 뭐한 거? 더 무거운 원소들 생겼잖아요. 우라늄, 납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다음으로 이제 다시 갈라지게 되는데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 쓸게요. 여러분들이 옆으로 계속 쓰세요. 중성자별. 그 다음 뭐? 블랙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즉, 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은 뭐가 해당된다고 보냐면 이 백색 외성, 즉 가운데 중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도 빵 하고 다 흩어지긴 했는데 별의 잔해도 흩어지지만 흩어지지 않은 중심부 단단하던 부분들은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는데 얘는 뭐 20배가량, 얘는 뭐 30배 이상가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요게 별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별의 잔해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앞으로 끌고 올게요. 자, 뭐가 돼? 성운이 되는 거죠. 즉 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즉 별이 뭐 하는 거야? 돌고 도는 거죠. 별의 사이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런 식으로 별의 진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다? 이 중력 수축. 자, 중력 수축은 뭐하다? 별의 일생에서 계속 존재한다. 다만 팽창이 있을 때는 뭐가 있다? 이 수축을 뭐 하더라? 막더라. 팽창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 있을 때야. 그죠?
하지만 이 핵융합 반응이 있지 않다. 그럼 팽창하려는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중력 수축밖에 없으니까 쭈그러드는 것밖에 안 나타나더라. 요거를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얘네들의 연결성을 조금 따져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여기 부분들은 실제로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한 두세 번 정도 복습을 해주거든요.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한번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거나,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그 궁금한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떻게 지금 태양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행성들의 특징 뭐 이렇게 하면서 지구의 주소 뭐 이렇게 하면서 봤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계가 생성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을 보면, 자, 역시 태양계에서 센터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태양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태양은 선생님이 무슨 단계에 있다 그랬습니까? 주계열 단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계열 단계니까 뭐야? 별이죠. 그러면 태양계 형성에서 주계열 단계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역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센터에 있는 태양 설명하고 그 부수적으로 행성 생성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실까요? 자, 역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 태양계 재료가 필요한데 그 태양계 재료가 뭐야? 성운이죠. 별이 만들어질 때 무에서 유창조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고 그 재료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게 성운이었죠. 그럼 태양계가 만들어질 성운이 있더라. 그걸 뭐라고? 태양계 성운이더라. 자, 그래서 요렇게 뿌옇게 이렇게 성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정적으로 있어요. 특히 어디에? 우리 은하의 나선팔, 지금 어디가 있는 자리인데 태양계 있는 자리, 거기에 있던 성간물질, 즉 성운들이 원래는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얘가 뭐 회전하거나 뭉치거나 하지 않는데 갑자기 뭐가 하게 되면 얘를 흔드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뭐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이 주변에서. 그럼 뭔가 빵 하는 에너지에서 얘가 뭐 하는 거? 충격을 받겠죠. 그 와중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물질들이 불균일하게 됐다는 얘기죠. 즉 뭐가 물질들이 어떤 데는 많이 뭉치고 어떤 데는 적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뭐가 발생하게 돼? 중력 수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 많이 있는 게 적게 있는 걸 끌어들일 테니까. 이게 가능해지죠. 그러면서 물질들이 뭐 하더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물질들이 큰 부분으로 모여 작은 부분들이 모여. 큰 부분으로 모이니까 큰 부분이 수축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되었다. 즉 우리가 만들어질 재료가 형성되었다. 됐죠? 그럼 이때 원시별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뭐 한다고 했냐면 선생님이 회전한다 그랬죠. 회전한다 그랬지. 왜? 어떤 녀석들이 자 뭐 하는 거 요렇게 교과서에 지난 시간 비유했잖아요. 자, 교과서에 뭐를 비유했었냐면 요렇게 교과서가 있을 때 중심부에 살짝 와서 물건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요 모서리 부분 같은 데를 뭐 한다? 와서 꿍 부딪히게 되면 얘가 뭐 순간적으로 돌아. 이렇게 돌죠. 그럼 이 회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뭐가? 요렇게 밀도 큰 부분이 있었고 작은 부분이 와서 붙는데 이렇게 와서 붙는 게 아니라 옆구리 쪽을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뭐 돌겠죠. 뭉쳐지면서.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원반, 즉 회전한다는 증거죠. 이거 피자 도우 있잖아요. 빵 돌리는 거.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데, 즉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중심부 쪽으로 수축하면서, 즉 무거우니까 무거운 녀석이 바깥쪽 거 잡아 당기면서 또 뭐도 해? 회전도 하더라. 설명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중심부에 많은 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모이게 되니까 중심부 밀도는 커져 높아지죠. 그럼 부피 늘어나 줄어드니까 온도 뭐해? 올라가죠. 올라가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 원시별에 해당되는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시별입니다. 원시태양이.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니까 태양이 이름을 달리 붙인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원시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원시별.
원시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회전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삐리리가 형성 이렇게 되는데 자, 회전 속도 빨라지는 거 얘기할게요. 자, 그림이 좀 그지 같긴 하지만 그릴게요. 자, 여러분 김연아 생각납니까? 그 원반 그 빙판이구나. 원반이 아니라 빙판 위에서 도는데 김연아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돌 때 하고요. 팔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는데 이렇게 졸라맨을 그리고 있는데 자, 또 졸라맨 모르죠 여러분? 옛날에 엄청나게 유행이었던 건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뼈다귀만 그린 웹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드 버전의 웹툰. 세대 차이 난다.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팔 벌리고 돌 때와 오므리고 돌 때 즉 빙판 위에서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도는 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벌리고 돌 때, 즉 팔을 요렇게 회전 반경이 요렇다고 생각할 때 하고 회전 반경이 요렇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가 빨리 돌아요? 오므리고 돌 때가 빨리 돌죠. 이게 유식하게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 회전하는 반경이 줄어들게 되면 요게 줄죠. 여기 부위에서 팔 벌리고 돌 때보다 돌면 요 회전하면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얘가 그대로 뭐하는가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뭐하는 거야? 돌면 안 되니까 얘가 뭐하는 거? 빨리 돌면서 그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좀 유식한 얘기긴 하지만 안 되면 그 빙판 위에서 김연아 선수 회전하는 거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회전을 한대. 자,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 반경이 뭐 한다고요? 점차 줄어든대요. 이렇게 줄면 얘도 각 운동량 갖고 있으니까 회전 속도 빨라져야 돼요? 느려져야 돼요? 지금 요렇게 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뭐 해야 돼? 빨라져야 되죠. 빨라져야 돼요. 그럼 피자 도우도 처음에는 살짝 돌리다가 천천히 돌리다가 빨리빨리 돌리게 되면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부가 뭐 해야 돼? 납작해진단 말입니다. 납작해지게 되는데 그럼 태양 주변에 이 납작한 곳, 지금의 뭐가 있는 위치죠? 행성들이 있는 위치죠. 그 행성 중 하나가 누구야? 지구죠. 이 지구의 행성들, 요 행성들 위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시 원반, 즉 넓적한 피자 도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나중에 누가 될 거야? 행성이 존재할 위치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해 됐네요?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이해하면 좋은데 안 되면 원반 위에서 그 빙판 위에서 피겨 선수들이 팔 벌리고 돌 때, 오므리고 돌 때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해하기. 오므릴수록 즉 뭐 하는 거야? 회전 반경 줄수록 뭐의 속도는 빨라져. 그래서 이 원시 태양 주변에 있는 원시 원반도 속도가 뭐에? 빨라져. 납작해져. 피자 도우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원반이 납작해지는 것까지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납작해졌으니까 퍼져있던 물질들이 그 납작한 원반 안으로 모였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일어나는 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부분은 역시 태양이 계속 뭐하고 중력 수축했을 거고요. 수축하면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지요. 자, 올라가면 얘도 나중에 뭘 하게 되면 수소핵 융합 반응할 수 있을 온도까지는 계속 올라가겠죠. 수축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 바깥쪽 볼게요. 자, 아까 원반이 한 면이었죠. 그죠? 근데 얘네들도 태양 돌면서 뭐 했다고? 같이 돌면서 물질들이 고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물질들이 많은 쪽이 뭐 하는 거야? 적은 쪽을 역시 얘네들이 끌어당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쪽은 여기 사이에 약간 좀 없는 것들 있지. 여기 있는 물질들은 요 색깔이 좀 밝게 보이는 부분에 물질들이 끌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고리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되는 거죠. 원래 하나의 면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리가 형성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떠오르겠죠. 그럼 여기에 고리 여러 가지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들이 그러면 뭉쳐져서 현재 뭐가 된 것 같아요? 행성이 된 거죠. 행성이. 그러니까 행성의 올드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이랬을 거다. 자, 그러면 각 고리에서 즉 각 여기죠. 여기 각각 해당되는 고리에서 가스, 먼지, 즉 여기 뭐 성간 물질입니다. 물질들이 모여서 뭉쳐져서 현재 행성과 같아지는데 행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그 시기하지요. 그죠? 그래서 뭐 미행성체라고 부르는데 미자가 아직 아닐 미. 아직 행성은 아닌 물체. 그러니까 행성이 될 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행성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미행성체.
그럼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겠죠. 요 안에 있는 얘는 부피 수축하면서 온도 계속 올라가. 바깥쪽은 돌면서 뭐 하는 거야? 뭉쳐져. 그러다 보면 자, 이 원시 태양이 드디어 뭐가 가능해지면 그렇지.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아는 뭐가 되고요? 태양이 됐고요. 이 미행성체들 아까 있었잖아요. 얘네들 계속 뭉쳐져서 현재 뭐와 같아지더라? 행성이 되더라. 즉 원시 행성의 꼬라지. 즉 아직 완벽한 행성은 아니니까 그냥 앞에 원시라고 말을 붙인 거죠. 좀 온도도 식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 충돌을 하면서 마찰에 의해 열들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성이 되는 건 아니고 올드 버전의 행성, 즉 온도가 조금 식고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시 행성이란 말을 썼네요. 여기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뭔가 많은 것 같지만 내용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여기 부분들 별에 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한 학생이 질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뭐를 질문했었냐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 온도가 뭐가 이 지구형 행성입니다. 여기가 지구형 행성의 내부 구조고요. 얘가 목성형 행성의 내부 구조거든요. 자, 그럼 지구형은 태양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가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뭐한 녀석들? 높은 녀석들이 남아서 주로 행성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었고 목성형은 온도가 낮아서 뭐가 녹는 점이 낮은 녀석들도 남더라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구형 행성에서 녹는 점이 높은 얘기는 암석과 금속 성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암석과 금속 성분을 이루는 것들은 양이 많아 적으니까 질량이 뭐하고 작지만 뭐하는 거 얘 무겁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대신 뭐하더라? 크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시면 여기 수, 금, 지, 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저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 철, 니켈, 금속 성분들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여기 보이는 부분들 여기 다 뭐 하는 거냐면 핵 부분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무거운 애들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규산염 암석 되어 있는데 규산염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SiO4 즉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자, SiO4 이렇게 선생님 썼습니다.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이게 Si 즉 규소잖아요. 이렇게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문제는 뭘 질문했냐면 한 학생이 그러면 얘네들 높은 걸 알겠다. 기체가 날아간 건 알겠다. 그런데 여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자, 날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왜 녹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고체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 설명 안 해드렸는데 좋은 질문이죠. 그죠? 여기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빨간 걸로 할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석이 있죠. 암석 성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즉 녹는 점이 높은 물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 목성형 행성을 이루는 헬륨과 수소는 우주 공간에 많잖아요. 가장 많았죠. 그죠? 90%가 넘게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비율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긴 안 했었는데 얘네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구성 성분도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뭐가 되냐면 금속성 수소 되어 있는데 수소는 수소인데 누구랑 결합한 거? 금속이랑 결합한 겁니다. 오늘 뒤에서 배울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이 금속들이 반응성이 워낙 크니까 반응을 잘하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금속성, 금속과 결합한 수소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는 거야? 분자수소, 즉 H2 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진 않고요. 그래서 존재하는데 그 양이 뭐 하는 거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림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질문을 주시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 얼굴을 안 보니까 뭐가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선생님이 감이 잘 안 와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같이 친구들이 배울 기회가 늘어나니까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지구의 형성 과정 보겠습니다. 학습지 11쪽 오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태양계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때 일단 여기 왼쪽 위에 그림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이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이긴 하거든요. 교과서에는 없고요. 자, 원시 태양 요렇게 있죠.
빛나죠? 그럼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형성된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고리가. 자, 그럼 몇 번째 고리에서 지구가 만들어질까요? 몇 번째 고리? 네 번째 고리. 왜? 수금지화. 그지? 네 번째 있는 행성이니까 네 번째 있는 고리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고리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리 안에 있는 물질들 뭐라 그랬지? 미행성체의 충돌 이렇게 돼 있죠. 즉, 여기 고리에 보면 이런 물질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태양 도는 방향으로 같이 막 돌았을 거란 말이야, 같이. 돌다 보면 무거운 게 있고 작은 가벼운 게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거 속도가 느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벼운 거 빨랐어요. 그럼 가벼운 게 무거운 거에 툭툭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부딪히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점점. 그런데 이렇게 와서 부딪히니까 뭐 꿍꿍꿍 이렇게 뭐 하는 거? 자국이 많이 남죠. 그죠? 부딪힌 자국들, 흔적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 그걸 우리는 뭐? 미행성체들의 충돌 단계라고 부르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면 자, 마찰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마찰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높게 되면 뭐가? 암석들이 뭐죠? 녹죠. 암석들이 녹아갖고 우리 지하에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액체 상태. 뭐? 마그마라고 부르죠. 용암은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고 속에 있으면 마그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그마의 바다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 암석들이 성분들이 뭐 했다? 녹았다. 그래서 밑에 뭐 하는 거 이렇게 벌겋게 보이는 부분 있죠. 요런 상태라는 얘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빨갛게. 근데 우리 지표면만 보면 요렇게 현재 표면만 보면 요런 상태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뜨거워서 여기 뭐가 나와? 김이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럼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 뭐? 화산활동.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하는 거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숭숭숭숭 이 기체 성분들 빠져나오고 일부 뭐 이렇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기체들 중에서 즉 요즘에 화산활동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산가스 중에 가장 많은 게 뭐가 되냐면 일부분이 H2O 수증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올라옵니다. 황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요것만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마그마의 바다에 뜨거워요. 그럼 열을 계속 방출하겠죠. 그죠? 그런데 더 이상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끝날 부분이 있거든요. 부딪히다 보면 뭐가 사라지니까 미행성체들이 더 이상 안 나오다 보면 온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계속 얘는 열을 밖으로 내뿜다 보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내려가서 이 수증기들이 아까 뿜어져 나온 수증기들이 뭘 한다? 기체 상태로 있다가 이제 뭐가 가능해집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가 되죠. 그럼 밑에 보세요. 요 현재 옛날에 이렇게 현재 그 당시 지표면에 뭐가 떨어져? 비가 떨어지죠. 그럼 온도가 식다가 비가 오면 순식간에 더 확 식어버리겠죠. 이게 언제? 42억 년에서 40억 년 전에 비가 확 내리면서 뭐가 땅이 확 식는데 요 마그마가 굳게 되겠죠. 그럼 굳을 때 어디 부분부터 굳어? 이 바깥 부분부터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우리가 딛고 있는 뭐가? 지각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땅이 만들어져. 식었으니까. 자, 그러면 땅이 생기고 비가 내려서 이렇게 온도가 식는데 온도는 점점 뭐 하는 거? 식어가겠죠. 그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비도 계속 중간중간에 내렸을 거고 비가 내리다가 지표면이 매끈하지는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움푹 파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움푹 파져있는 부분에 비가 내려서 고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원시바다라고 부르겠죠. 바다가 형성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딛고 있는 뭐가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대기는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바다하고 땅은 있고 우리가 둘러싸는 공기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기체 성분들이 있죠? 이 기체 성분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서 대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런 과정. 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요거를 글로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뭐 하는 거? 글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미행성체들이 계속 뭐 하더라? 충돌한다 그랬죠. 자, 큰 거, 작은 거 사이즈가 다양했는데
얘네들이 회전할 때 속도가 다르니까 서로 부딪혀서 꿍꿍 부딪혀서 뭐하더라? 합쳐지더라. 그게 뭐 미행성체들의 충돌. 요거를 유식하게 부르는 방법이 있었죠. 충돌하여 합쳐지면서 뭐 병합. 문제집에서 병합이란 단어가 나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충돌하여 합쳐진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충돌해서 합쳐졌어. 그럼 이것에 의해서 뭐가 크기와 질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합쳐지니까. 그럼 얘네들이 미행성체들 꿍꿍 부딪히면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그래서 온도가 뭐 하는 거? 올라가니까 뭐 암석 성분들이 뭐해? 다 녹아.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마그마의 바다. 벌건 거 보셨죠? 그죠? 온도가 높아가지고 마그마가 뭐 하는 거? 바다를 이루더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는 없었는데 중간에 하나 더 이렇게 하나 첨가시켜 놨거든요. 자, 우리는 겉부분만 보고 왔잖아요. 앞에서 그림에서. 그런데 요렇게 마그마의 바다에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지구 전체가 뭐라는 거? 액체 상태라는 얘기죠. 마그마는 흐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요 안쪽에서 즉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자, 물질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흙탕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비커에 이렇게 흙탕물을 막 섞었어요. 물이랑 흙 섞어갖고 막 막대로 뭐 하는 거 휘 저었어요. 그 다음에 유리막대 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밑에 뭐가 가라앉아? 뭐가 가라앉지? 똑같지 않죠? 뭐가 흙성분이 가라앉고요. 위에 뭐만 남아? 물만 남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흙이 물보다 뭐하니까 밀도가 커서 즉 무거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액체 성분의 마그마의 바다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밀도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가 가라앉고요. 상대적으로 큰 게 어디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금속 성분들이 좀 더 무거우니까 즉 어디로? 철, 니켈 같은 애들이 뭐 하는 거야?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의 맨 안쪽에 있는 게 뭐죠? 핵이죠. 그래서 무거운 녀석들이 가라앉아 핵이 됐고 그 위에 가벼운 애들, 즉 비교적으로 규소나 산소 등은 무겁거든. 규산형 광물들 주로 재료들입니다. 암석 재료들. 이 떠올라서 현재 뭐가 됐다? 멘틀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핵, 멘틀, 그 다음 뭐 지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부 구조로 보면. 그래서 핵과 멘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질문.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되는 거죠. 즉 초창기에 미행성체들의 충돌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층상 구조, 즉 안에 있는 이게 겹겹이 달라지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는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즉 액체 상태였기 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핵과 멘틀이 됐고요. 이제 다시 요 바깥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뭐냐면 요 바깥 부분이죠. 이렇게 먼 부분, 지각 부분이 없죠. 그죠? 그럼 이 지각 부분은 뭐 해야 돼? 식어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식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원시 지각, 현재와는 다르니까 앞에 원시 붙였습니다. 그럼 미행성체들 충돌 줄죠. 온도 뭐에? 떨어지겠죠. 그럼 지표가 뭐에? 냉각, 즉 식는다는 얘기죠. 냉각되면서 겉부분에 뭐가 형성돼? 원시지각이 형성되고 이 원시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에서 마그마 바다에서 기체성분 숭숭숭 빠져나오죠. 그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밖에 나온 애들이 뭐해? 응결. 즉 뭐가 됐다? 물방울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로 내려? 비가 내렸다. 그럼 원시지각이 고르지 않으니까 웅덩이처럼 움푹 파인 곳에 쌓여서 뭐가 됐다? 원시바다가 만들어졌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다 있고요. 대기 있고요. 지각 있죠. 이제 없는 게 딱 하나 있네요. 누구? 생명체. 자, 생명체는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한참 있어야 됩니다. 요 얘기는 우리가 2학기 때 5차 대멸종과 함께 설명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도 바다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척추동물의 조상 바다에서 옵니다. 요 얘기도 2학기 때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때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설명했습니다. 자, 가운데 뭐가 있고 원시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태양이 있었으면 아까 고리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태양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아는 태양이 될 거고
이 고리에 있던 녀석들이, 즉 물질들을 뭐라고? 미행성체. 그럼 미행성체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더라? 행성이 될 거다. 즉 고리 하나하나가 뭐가 행성이 도는 지금 현재 공전 궤도로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행성을 보려고 하는데 행성을 우리가 중학교 때 두 종류로 나눴었죠. 그죠? 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구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대로 특징을 가지고 목성형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걸 보면 결정적인 과정 뭐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거리 때문입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더라. 자, 그럼 지구형 행성이 태양에 가깝습니까? 목성형 행성이 가깝습니까? 지구형 행성에 가깝다는 거 배웠죠. 왜? 수금지와 밑에도 적어놨지만 수금지와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4개가 지구형 행성, 지구와 비슷한 그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고, 목토천에, 즉 화성 뒤에 있는 거, 즉 태양에서 먼 요 4개가 뭐더라? 목성형 행성이 있더라. 요거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태양계 형성 생성 과정에서 왜 행성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느냐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형성되는 것도 봤으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구형 행성이 온도가 높을까요? 목성형 행성이 높을까요? 지구형이 높겠죠. 왜? 태양과 가까이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난로 앞에 있는 게 따뜻해요? 멀리서 난로 쬐는 게 따뜻해요? 가까이 있을 때. 따라서 태양에 가까이 있는 누가 이 지구형 행성들이 온도가 뭐하는 거 높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생성 과정에 저 미행성체 물질이 막 여러 개 있었을 거잖아요. 이 고리에 있는데 물질들이 합쳐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날아가거나 아니면 합쳐져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 가까운 곳에 남아있으려는 녀석들은 자 녹는 점이 높은 애들, 낮은 애들. 녹는 점이 뭐한 애들? 높은 애들. 왜?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녹는 점이 높다는 말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즉 뭐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까? 고체로. 즉 얘는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고체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녹는 점 높은 애들 뭐 있는데 우리가 금속 종류 있죠? 금속 몇백 도씨 혹은 1000도 가까이 가서 녹는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있는데 돌, 우리가 흔히 돌이라고 부르는 얘네들 뭐 하는 거? 높은 온도에서 녹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질 때는 이 태양과 가까우니까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낮은 애들, 즉 쉽게 액체가 되고 쉽게 고체가 된 애들은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뭐 하는 거냐면 기체가 돼서 밖으로 다 뭐 했다? 날아갔다. 따라서 녹는 점이 높은 금속 애들이 뭐 했을 것이다? 남아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금속과 돌 종류들이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 거?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볼게요. 철, 니켈은 알겠죠? 금속 종류입니다. 자, 규소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긴 한데요. 여기다 쓸게요. SiO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 그래서 돌을 이루는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의 주성분입니다. 규산염 요거 배울 거거든요. 자,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요. 자, 태양에서 가까워 멀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럼 녹는 점이 뭐한 녀석들도 고체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녹는 점이 낮은 녀석들도 고체로 뭐 할 수 있다.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럼 녹는 점이 낮은 녀석들 우리가 흔히 기체로 아는 메테인 애들이죠. 메테인 그거 화학식 CH4죠. 얼음은 뭐 물이잖아요. 얘네들이 뭐로 남아 있을 것이다. 고체 상태로 남아있어서 행성을 이루는 물질이 되었을 것이다. 얘는 지구형에 비해서 가벼운 물질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즉 여기 미행성체들의 성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즉 얘는 미행성체 성분이 철, 니켈, 규소, 지구형 행성 무거운 애들. 목성형 행성은 뭐 얼음, 메테인 뭐 하는 거 가벼운 녀석들로 미행성체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현재 행성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져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SiO4 설명드렸습니다. 규산염.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 등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 주로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됐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량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구성되는, 즉 형성되는 과정 봤으니까 구성 성분 달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반지름 먼저 볼게요. 자, 반지름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구형 행성이 컸어요? 목성형 행성이 컸어요? 목성형 행성이 크죠? 자, 그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구형 행성 뭐로 되어 있다고? 암석. 얘 암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암석인데 암석은 우주 공간에 많다, 적다? 많아, 적어? 적죠. 왜? 이 암석 성분이 뭐 아까 규소라면서요. SiO4. 그런데 이 무거운 녀석은 우주 공간에 작잖아요. 가장 많은 게 누군데? 수소 헬륨. 얘 작으니까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크게 작겠죠. 반면에 목성형 행성, 자, 수소 헬륨 돼 있다 그랬죠? 양 많잖아. 크죠. 자, 그러니까 질량도 역시 뭐 하는 거? 양이 작으니까 작을 거고, 목성 행성 질량이 뭐 하는 거?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신에 밀도는 누가 더 큽니까? 지구형, 목성. 지구형이 크죠. 왜? 얘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다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로 따지면 질량이 무거우니까 지구형 행성이 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주기 볼게요. 자전주기가 뭡니까? 자전주기.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시간? 걸린 시간. 제자리에서 한 번 도는데 걸린 시간. 그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인데 우리가 요거를 부르는 시간, 요게 다른 단어가 있죠. 뭐 하루가 몇 시간이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자, 자전주기가 뭐 한 편이다? 목성형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대신에 목성형은 뭐 하는 거야? 짧은 편입니다. 즉 뭐 하는 거? 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돌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평평도 볼게요. 자, 평평도는 여러분이 이게 말 그대로 따지면 뭐 하는 거야? 평평한 정도. 평평한 정도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이게 부라고 봅시다. 부가 돌면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구형도 돌고 목성형도 도니까 원심력은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돌면 자, 요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과장돼서 그렇게 이렇게 늘어질 거란 말이야. 여기 부분이. 퍼진다는 얘기죠, 익명. 자, 그럼 퍼지는데 지구도 그래서 완벽한 구형은 아닙니다. 이 원심력 때문에 약간 돌면서 약간 퍼지거든요. 그럼 빨리 돌 때 이게 많이 퍼질까요? 즉 찌그러질까요? 많이 찌그러질까요? 천천히 돌 때 많이 찌그러질까요? 그렇지. 빨리 돌 때 많이 찌그러지겠죠. 따라서 목성형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정도, 즉 평평한 정도가 크고 천천히 도는 지구형인 경우 뭐가 찌그러진 정도, 즉 평평한 정도가 뭐하다? 작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면 뭐라고요? 평평한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밑에 고리. 자, 지구 고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달고 다니는 고리 없습니다. 그 다음 목성형은 영상에서 보셨죠? 고리 있습니다. 그 다음 위성 있죠. 위성수 볼게요. 자, 위성은 지구의 위성 누굽니까? 달이죠. 그죠? 그럼 목성형 행성과 비교하여 많아요, 적어요? 적죠. 목성형 뭐 많아요. 9개, 뭐 7개 이렇게 다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덜렁 1개 갖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표면 온도 볼게요. 온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아요? 지구형 행성 높고요. 목성형 행성 낮습니다. 자, 그 다음 표면 중력 볼게요. 자, 표면 중력은요, 여러분. 관계 있는 게 뭐와 관계 있습니까? 계속 중력 얘기했잖아요. 뭐와 관계 있다? 질량하고 관계 있잖아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게 뭐가 하는 거? 커질 거잖아요. 그럼 지구형이 클까요? 목성형이 클까요? 목성형이 크죠. 왜? 목성형 질량이 크다 그랬잖아요. 저 위에 보세요, 이거. 목성형. 크다 그랬잖아. 왜? 재료가 되는 수소 헬륨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표면 중력은 큽니다. 자, 그 다음 대기성분. 지구형에 있는 수소 헬륨 뭐 하는 거? 얘가 녹는 점이 뭐였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거의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반면에 목성형 행성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성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구 대기 성분을 보면 누구다?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즉,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 제일 많잖아요. 얘가. 70% 넘고요. 산소가 21%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죠? 심지어 지구에 질소 많아가지고 뭐 하는 거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공기 그 과자 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질소사하면 뭐죠? 과자 조금 덤으로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흔한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되는데 수소는 이렇게 쓰고요. He, 헬륨은 E 안 붙입니다. E 붙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죠? 요런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과 관련된 형성평가 좀 풀게요. 자, 학습지 12쪽 오셨습니까?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12쪽 볼게요. 1번, 그린 가부터라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계 수축,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 수축, 그 다음에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 형성, 현재 태양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설명 다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억. 가에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한다. 즉 뭐 하는 거냐면 중심부에 이렇게 원시 태양이 있고 주변부가 이렇게 멀더라 돌더라. 처음에는 뭐 하나의 면 원반이다가 얘네들이 고리가 여러 개 뭐 하더라 나뉘어지더라. 그럼 맞죠, 그죠?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나에서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낮아진다. 자, 나에서 지금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현재 태양으로 올려 그러면 뭐가 가능해져야 돼? 수소핵 융합 반응 가능해야 되죠. 자, 그러면 수소핵 융합하려면 온도 올라가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온도가 뭐한다? 높아진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달아갈수록 미행성체의 수는 줄어든다. 맞다 틀리다. 맞죠? 왜? 봐봐. 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선생님이 합쳐진다 그랬죠. 충돌하면서. 충돌하면서 합쳐져야 우리가 현재 뭐가 행성이 하나 이렇게 남아서 도는 꼬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행성체들이 줄어서 즉 합쳐지면서 누가 돼? 행성이 돼야 되잖아요. 수는 줄어야 됩니다. 대신에 행성 즉 미행성체 이렇게 병합하면 이게 충돌해서 합쳐진 걸 병합이라고 하는데 유식하게 이 병합을 하면서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돼?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처리해야겠죠? 3번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표는 태양계 행성들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물리량을 표시한 것이다. 되어 있죠. 자, 두 개 있었죠. 무슨 형 행성? 지구형과 목성형 두 개 있었습니다. 위에 지구형이에요? 목성형이에요? 지구형이네요. 밑에 뭡니까? 목성형 자동으로.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싫은 대로 골라라. 1번. 목성은 A에 속한다. 아닙니다. B에 속하죠. 자, 2번.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맞죠? 왜?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3번. A는 B보다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다. 맞다 틀리다. 누가 더 두꺼워요? B가. 왜? 얘는 온도가 낮잖아요. 목성형은.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 보니까 기체가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많아?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주로. 그럼 얘 우주 공간에 많으니까 짙은 대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얘가 뭐가 커? 질량이 크기 때문에 뭐가 커집니까? 중력이 크죠. 그럼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 밖에 대기를 붙들고 있을 능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짙은 대기, 즉 두꺼운 대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목성형의 지구형에 비해서. 자, 4번 볼게요. A에 속하는 행성들은 고리를 적게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애들도 있고요. 5번. B에 속하는 행성들은 암석으로 된 표면을 갖고 있지 않고 누가? A가 갖고 있죠.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 계기를 서술하시오. 즉,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가 뭐 이렇게 넓적하게 뭐 UFO 형태로 생겼잖아요. 우리 그 영상 자료에서 봤다시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 중심부에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었는데, 즉 여기에 가스 물질들, 즉 기체 물질들이 많았는데 여기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태양계 성운이 됐다 그랬잖아요. 즉 태양계가 될 재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잘 있던 녀석이 어떤 것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 태양계 성운이 되었냐는 걸 물었는데 설명을 했었죠. 그죠? 앞에서. 뭐가 그랬다고? 그렇죠. 우리 은하 나선팔에 있던 성운 주변에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수축해서 걔가 뭐 하는 거야? 가능해졌다라는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Q&A 보겠습니다. Q&A.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생님이 김연아 얘기했잖아요. 빙판에서 이렇게 김연아가
팔을 벌리고 돌 때하고 팔을 뭐 할 때? 오므리고 돌 때. 오므리고 이렇게 돌아갈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더 빨리 돌아? 이때 빨리 돈다면서요. 그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운동의 양과 얘가 갖고 있는 운동의 양이 뭐 하는데 같은데 얘는 팔을 벌리고 돌기 때문에 요렇게 넓은 면적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그 운동을 하고 얘는 요 좁은 면적의 운동을 하니까 똑같은 양을 채우려면 얘가 뭐 하는 거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얘가 뭐 하는 거 빨리빨리 돌아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요게 식을 볼게요. 자, 식을 보는데 여기죠. 각 운동량 식은 요 식이에요. 요 식. 요 식입니다.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볼게요. 자, 각 운동량이 뭐 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대요. 각 운동량 일정한데 자, 그럼 회전하는 사람의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얘 영향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대로 가. 질량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 그런데 요런 상태에서 요 상태로 넘어오면 이 회전 반지름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죠. 즉 사람에서 요 반지름 요겁니다. 반지름이 줄잖아요. 그럼 주는데 곱한값은 같아야 된대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죠. 그래 이 줄어든 만큼이 얘로 뭐가 되니까 보완이 되니까 값이 일정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해된 학생들은 요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식이 뭐니까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식이 이해가 된다면 요거 써놓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이네요. 태양계 행성의 형성 과정에서 태양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고 먼 곳은 온도가 낮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까운 곳은 암석, 먼 곳은 기체 성분으로 구성되는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가까운 지구는 온도가 뭐해? 높죠. 높아요. 먼 곳의 목성은 뭐해? 온도가 낮아요. 그죠? 요건 이해가 됐다. 그죠? 그러면 요걸 하려면 고체, 액체, 기체를 설명해 볼게요.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때 그때 즉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그랬죠? 녹는 점.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를 뭐라 그래? 끓는 점. 요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요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녹는 점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녹는 점이 낮아요. 얘는 액체가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액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쉽게 액체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녹는 점이 높아. 그럼 액체가 잘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녹으려면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뭐 하는 거? 쉽게 액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구형 행성은 온도가 높아요. 그죠? 온도가 높아. 그럼 온도가 높을 때 자, 녹는 점이 낮은 애들 쉽게 뭐 하는 애들?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 액체가 되는 애들은 고체로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즉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쉽게 뭐가 되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휘발, 날아간단 말이에요.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고체 상태로 잘 남아있을 애들은 녹는 점이 뭐한 애들? 높은 애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녹는 점이 높은 거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었는데? 금속 애들 있죠. 그 다음 뭐 있어? 돌, 암석. 얘네들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 가까운 데는 누가? 암석 성분과 뭐? 금속 성분들이 줄을 이루게 되겠다. 왜? 나머지 것들은 다 액체나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릴 거니까. 반면에 여기 볼게요. 자, 이제 목성 볼게요. 목성형은 온도가 뭐해? 낮아. 온도가 낮으니까 뭐 하는 거? 녹는 점이 낮은 애들, 즉 액체가 잘 안 되는 애들이 뭐 하는 거야? 남아 있겠죠. 그죠? 쉽게 되는 애, 그러니까 지구에서 액체가 쉽게 됐던 애들도 여기서 뭐로 남아 있어? 고체로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목성형에는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도 뭐하더라? 많을 거다라는 얘기죠. 온도 때문에.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태양 가까이 있어서 생성됐느냐?
멀리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 구성 성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글씨는 잠깐 지워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쫙 정리했고요. 그 다음 뭐 했죠? 우리 오늘 태양계 형성 과정 설명했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빅뱅과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이제 분류하는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원소들이 갖고 있는 주기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